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오늘부터는요, 폴카닷은 왜 스테이블 코인 시대의 숨은 강자인가? 이런 새로운 시리즈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몇 편에 걸쳐서 이 폴카닷이라는 기술이 스테이블 코인이랑 만나서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지 좀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그 첫 시간으로 오늘은 폴카닷의 가장 기본적인 뼈대라고 할까요? 그 핵심 구조를 이루는 릴레이 체인, 또 패러체인, 그리고 XCM,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폴카닷, 이름은 들어봤는데 좀 복잡하다. 이렇게 느끼셨던 분들도 오늘 들으시면 이런 거구나 하고 그림이 좀 명확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독특한 구조가 왜 우리가 매일 사용하게 될지도 모르는 이 스테이블 코인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는지 그 연결고리까지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폴카닷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전문가님, 사실 폴카닷 하면 뭐랄까요? 좀 기술적인 용어들이 먼저 떠올라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이걸 아주 쉽게 핵심만 딱 잡아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듣기로는 아주 직관적인 비유가 있다고 하던데요. 네네, 맞습니다. 그 폴카닷 구조요. 그걸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비유가 있죠. 그러니까 폴카닷은 아주 튼튼한 중앙 기차역 릴레이 체인이 여러 개의 특화된 전용 노선 패러체인들을 강력한 보안 시스템으로 하나로 묶어주고 이 노선들 사이로는 표준화된 환승 안내 언어 XCM을 통해 사람, 메시지나 물건, 자산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설계된 거대한 최신 교통 네트워크, 이렇게 상상하시면 이해가 훨씬 쉬우실 거예요. 와, 중앙 기차역에 전용 노선, 그리고 환승 안내 언어라. 네네. 뭔가 되게 체계적인 느낌인데요? 그렇죠. 이 비유 안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핵심 요소 세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릴레이 체인, 전체 네트워크의 보안이랑 최종 조율을 담당하는 심장부, 그러니까 중앙역이고요. 두 번째는 패러체인, 결제, 금융, 게임 같이 각자 맡은 역할에 특화돼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블록체인들. 이게 바로 전용 노선들이죠. 마지막으로 XCM, 크로스 컨센서스 메시징. 이건 이 전용 노선들 사이에서 어떻게 소통하고 자산을 주고받을지 그 규칙과 약속, 즉 표준 환승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앙역, 전용 노선, 표준 환승 언어. 이렇게 들으니까 폴카닷의 전체 그림이 좀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중앙역, 릴레이 체인부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 중앙역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릴레이 체인은요. 말 그대로 폴카닷 네트워크의 그 중추입니다. 핵심이죠. 아하, 중추요? 네. 이 네트워크 전체의 보안을 책임지고 또 연결된 모든 패러체인들 있잖아요. 거기서 발생하는 거래들이 유효한지 검증하고 그 거래 기록이 최종적으로 확정, 그러니까 파이널리티라고 하죠. 그걸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전용 노선, 즉 패러체인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관제탑이자 보안센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관제탑이자 보안센터. 중요하네요. 그렇죠. 여기서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이 바로 공유 보안, 쉐어드 시큐리티 모델이에요. 공유 보안이요?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각 패러체인, 그러니까 각각의 전용 노선들이 비싼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자체적인 보안 시스템, 검증자 네트워크 같은 거요. 그걸 처음부터 구축하고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대신에 이미 강력하게 구축되어 운영 중인 이 릴레이 체인이라는 중앙역의 보안 시스템을 마치 우산처럼 함께 공유해서 쓰는 거죠. 우산을 같이 쓴다. 네. 이 공유 보안은 검증자, 밸리데이터스라고 불리는 전문 노드들이 네트워크 전체의 합의를 이끌고 거래를 검증하고요. 또 노미네이터즈들이 자신들이 보유한 폴카닷의 기본 토큰인 DOT, 이걸 신뢰하는 검증자에게 위임, 즉 스테이킹함으로써 그 보안력을 더 강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렇군요. 각 노선이 자체 보안팀을 꾸릴 필요 없이 중앙역에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공유한다. 이건 마치 새로 지하철 노선을 개통할 때 이미 검증된 중앙관제 시스템의 보안 지원을 바로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단순히 비용 절감,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비용 절감은 물론이고요. 더 중요한 건 바로 혁신의 속도입니다. 혁신의 속도요? 네.
새로운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만들려는 팀 입장에서 보면요. 안정적인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게 정말 어렵고 시간과 자원이 많이 드는 일이거든요. 폴카닷의 이 공유 보안 모델은 이런 부담을 아주 획기적으로 줄여주기 때문에 개별 패러체인 팀들은 보안 걱정보다는 자신들이 진짜 만들고 싶었던 독창적인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 기능 개발, 바로 거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폴카닷 생태계 전체에 빠른 혁신과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동력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안이라는 큰 짐을 덜고 혁신에만 집중할 수 있다니 개발팀들한테는 정말 매력적인 환경이겠네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전용 노선에 해당하는 패러체인으로 넘어가 보죠. 근데 왜 굳이 이렇게 여러 개의 체인으로 나누는 걸까요? 요즘 보면 모든 것을 하나의 체인에서 다 처리하겠다 이런 접근 방식도 많은데 폴카닷은 왜 다른 길을 택했을까요? 그게 바로 폴카닷 설계 철학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폴카닷은 하나의 체인이 모든 것을 잘할 수는 없다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인식에서 출발했어요. 생각해보면 아주 빠른 소액 결제 처리, 또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 금융거래, 대규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하는 게임, 이런 요구사항이 제각기 다른 서비스들을 하나의 거대한 블록체인 위에서 모두 효율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면 결국 병목 현상이 생기죠. 그럼 네트워크는 느려지고 거래 수수료는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하긴 그렇겠네요. 그래서 폴카닷은 정반대의 접근법을 취한 겁니다. 즉, 결제에 특화된 체인, 또 탈중앙 금융, 디파이에 최적화된 체인, 게임이나 NFT 전용 체인, 신원 인증이나 데이터 관리에 특화된 체인, 심지어 현실 세계 자산, RWA를 토큰화하는 데 집중하는 체인 등등 각각의 특정 용도에 맞춰서 기능을 최적화시킨 독립적인 블록체인, 즉 패러체인들이 동시에 병렬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를 한 거예요. 병렬적으로요? 네. 각기 다른 목적지를 향해 달리는 여러 개의 전용 고속도로가 동시에 운영되는 모습,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속도로 비유 좋네요. 이렇게 하면 여러 장점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첫째, 성능과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어요. 각 패러체인은 자신에게 딱 필요한 기능만 갖추면 되니까 더 가볍고 빠르게 작동하고 서비스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수수료 정책을 펼칠 수도 있죠. 둘째, 업그레이드가 훨씬 자유롭고 빠릅니다. 각 패러체인은 다른 체인에 영향을 안 주고 독립적으로 자기 계획에 따라서 기능을 개선하거나 버그를 수정할 수 있어요. 셋째,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패러체인 하나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폴카닷 네트워크 전체가 멈추는 그런 최악의 상황은 피하고 해당 체인만 격리해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죠. 각자 잘하는 것에 집중해서 전체 효율을 높이고 문제 발생 시 영향도 최소화한다. 확실히 합리적인 설계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 패러체인이 되기 위한 방식이 최근에 좀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예전에는 경매 방식이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그 한정된 패러체인 연결 슬롯을 확보하려고 프로젝트들이 폴카닷 토큰, DOT를 좀 장기간 예치하면서 경쟁하는 슬롯 경매 방식이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이 방식이 2024년 9월 19일부로 공식적으로 종료되고 애자일 코어 타임이라는 훨씬 유연하고 효율적인 모델로 전환됐습니다. 애자일 코어 타임이요? 네. 이제 프로젝트들은 마치 클라우드 서버 자원을 필요할 때 빌려 쓰듯이 원하는 기간만큼의 블록 처리 공간, 이걸 코어 타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시간 단위로 구매하거나 대여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초기 자본 부담이 크게 줄고 딱 필요한 만큼만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돼서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더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바뀌었다니 다행이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핵심 요소인 XCM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표준 환승 언어라고 비유해 주셨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듣는 블록체인 브릿지 기술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왜 XCM이 더 나은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XCM은 크로스 컨센서스 메시징의 약자인데요. 이름 그대로 서로 다른 합의 규칙을 가진 시스템들, 그러니까 폴카닷 생태계 내에 다양한 패러체인들이 서로 소통하고 상호작용하기 위한 표준화된 메시지 형식 또는 언어 규약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XCM 자체는 메시지를 A에서 B로 전달하는 통신 기술, 그 역할은 XCMP나 HRMP 같은 프로토콜이 담당하는데요. 그거라기보다는 그렇게 전달된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통의 약속이자 규칙이라는 점이에요. 아, 약속이요? 전달 기술이 아니라. 네, 약속. 그러니까 규약 같은 거죠. 기존의 블록체인 브릿지들은 대부분 각기 다른 팀들이 독자적인 기술과 방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A체인의 토큰을 브릿지를 통해 B체인으로 옮길 때 실제 원본이 가는 게 아니라 B체인에서만 쓸 수 있는 포장된 웹드 토큰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죠. 아, 랩핑 토큰 문제요? 맞아요. 이러면 사용자들은 여러 종류의 웹핑 토큰을 관리해야 하고 자산의 유동성이 막 파편화되고 무엇보다 브릿지 자체의 보안 취약점이나 운영 주체에 대한 신뢰 문제, 커스터디 리스크 같은 거요. 거기에 크게 의존해야 했어요. 실제로 많은 해킹 사고가 이 브릿지 단계에서 발생했었죠. 네, 맞아요. 그런 뉴스 많이 봤죠. 반면에 XCM은 폴카닷이라는 하나의 통일된 생태계 안에서 사용되는 공용어입니다. 릴레이 체인의 강력한 보안 아래 연결된 패러 체인들은 기본적으로 이 XCM이라는 표준 규약을 따르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메시지나 자산을 주고받는 과정을 훨씬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게 처리할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해외여행 가도 국제 표준 규격의 전기 플러그 어댑터만 있으면 어느 나라에서든 전자기기 쓸 수 있는 거?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아, 그러니까 외부에서 각기 다른 번역기를 쓰는 게 아니라 아예 생태계 내부의 표준어를 사용하는 거군요. 훨씬 깔끔하고 안전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럼 사용자가 실제로 폴카닷 위에서 스테이블 코인, 예를 들어 USDC를 옮길 때 지갑에서는 어떻게 보이게 되나요? XC 이런 게 붙는다고 들은 것 같은데.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폴카닷 생태계에는 에셋 허브라는 특별한 공용 패러체인이 있어요. 에셋 허브요? 네, 이름 그대로 다양한 종류의 자산들을 중앙에서 발행하고 보관하며 관리하는 자산관리 본부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에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서클이 직접 발행한 폴카닷 네이티브 USDC, 즉 원본 USDC가 보관되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청취자님께서 이 에셋 허브에 있는 원본 USDC를 XCM을 통해 다른 패러체인, 예를 들어 디파이 서비스가 활발한 패러체인으로 보낸다고 해보죠. 그러면 그 패러체인상의 청취자님 지갑에는 해당 USDC가 XCUSDC와 같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아, 그 XC가 그거군요. 네, 여기서 XC는 이것이 XCM을 통해 건너온 자산임을 나타내는 표시고요.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게 외부 브릿지를 통해 임의로 복제된 랩핑 토큰이 아니라 에셋 허브라는 공인된 본점, 리저브 체인에 안전하게 보관된 원본 USDC와 1:1 가치가 보장되는 대표 자산, 레프젠테이션이라는 사실입니다. 대표 자산. 네, 마치 은행 본점에 예치된 금을 담보로 발행된 금증서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본 가치와 출처가 명확하다는 거죠. XC가 붙는다고 무조건 외부 랩핑 토큰이 아니라 에셋 허브의 원본을 대표하는 일종의 증서 같은 거군요. 이 점이 아주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구조, 릴레이 체인의 공유 보안, 패러 체인의 전문화, 그리고 XCM이라는 표준 통신 방식이 오늘 시리즈의 주제인 스테이블 코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봐야겠습니다. 왜 이 폴카닷 구조가 USDC나 USDT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는데 유리하다고 하는 걸까요? 예, 드디어 이 시리즈의 핵심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스테이블 코인은 현재 블록체인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돈, 즉 거래를 완료하고 가치를 저장하며 정산하는 핵심적인 기준 통화 세틀먼트 커런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현금처럼 쓰이죠. 맞아요. 국경 간 송금이든 온라인 결제든 디파이 서비스 이용이든 거의 모든 블록체인 활동의 시작과 끝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중요한 스테이블 코인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다루는 데 있어서 폴카닷의 구조는 몇 가지 확실한 강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네이티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보관할 수 있는 명확한 본점, 바로 에셋 허브가 있다는 점입니다. 아, 그 자산관리 본부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폴카닷 생태계에는 에셋 허브라는 공용 자산 관리 패러체인이 있고 글로벌 발행사들이 여기에 자신들의 스테이블 코인 원본, 네이티브를 직접 발행하고 보관할 수 있어요. 실제로 서클, USDC 발행사는 2023년 9월에 또 테더, USDT 발행사는 2024년 4월에 이 에셋 허브 위에 폴카닷 네이티브 버전을 공식 출시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폴카닷 생태계 전체가 이 에셋 허브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진짜 원본으로 인정하고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기준점이 명확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둘째, 이렇게 에셋 허브에 보관된 원본 스테이블 코인을 다른 여러 패러체인으로 옮길 때 XCM이라는 표준화된 방식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덕분에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진 패러체인들을 막 넘나들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더라도 자산의 출처가 항상 명확하고 거래 기록 추적이나 회계 처리가 용이하며 래핑 토큰의 혼란이나 브릿지 위험 없이 자산을 관리할 수 있어요. 복잡성이 확 줄어드는 거죠. 관리가 편해지겠네요. 셋째, 이렇게 표준화된 방식으로 안전하게 이동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각 용도에 맞게 최적화된 전문 패러체인들과 만나서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에셋 허브의 네이티브 USDC가 XCM을 통해 결제 전문 패러체인으로 가면 더 빠르고 저렴한 결제 수단이 되고, 이더리움과 호환되는 EVM 패러체인, 문빔이나 에이스터 같은 데로 가면 기존 이더리움 사용자들도 익숙한 환경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고요. 또 유동성이 풍부한 디파이 전문 패러체인으로 가면 다양한 금융상품의 기초자산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흐름이 매우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마치 잘 설계된 하나의 금융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핵심적인 장점입니다. 와, 그래서 요약하자면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중심 허브, 에셋 허브 플러스 표준화된 내부 이동 시스템 XCM이라는 구조 덕분에 폴카닷 생태계 내에서의 스테이블 코인 경험은 다른 여러 체인이 얽힌 멀티체인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성이나 위험 요소들을 상당 부분 제거하고 잠재적으로 더 단순하고 더 안전하며 더 효율적인 사용성을 제공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와, 원본 중심 플러스 표준 환승 시스템. 이 두 가지 키워드가 폴카닷이 스테이블 코인의 강점을 가지는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론적으로는 왜 유리한지 알겠는데 이게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질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폴카닷 위에서 USDC를 사용한다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지 좀 구체적인 시나리오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죠. 청취자님께서 자주 이용하시는 거래소에서 USC를 구매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 먼저 이 USDC를 본인의 폴카닷 지갑으로 보내야겠죠. 이때 입금 주소는 폴카닷 생태계의 공용 자산 허브인 에셋허브상의 본인 주소가 될 겁니다. 여기에 이제 원본 USDC가 도착하는 거예요. 네, 에셋허브로. 2. 이제 폴카닷 생태계 내에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연 이자를 많이 주는 디파이 플레이에 취하거나 마음에 드는 게임 아이템을 사고 싶다고 해보죠. 해당 서비스가 운영되는 특정 패러체인으로 에셋허브에 있는 나의 USDC를 XCM으로 전송합니다. 이때 그 패러체인상의 내 지갑에는 이 USDC가 XCUSDC와 같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게 에셋허브의 원본을 나타내는 안전한 대표 자산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렇죠. XCUSDC. 3. 이제 해당 패러체인 위에서 원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상점에서 XCUSDC로 결제하거나 다른 토큰과 교환, 스왑하거나 유동성 풀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필요하다면 이 자금을 다시 XCM을 통해 다른 패러체인으로 옮겨서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혹은 다시 에셋허브로 모아서 거래소로 출금해서 현금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폴카닷 지갑 내에서 마치 지하철 1호선에서 2호선으로 환승하듯이 비교적 매끄럽고 직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험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개의 복잡한 외부 브릿지를 찾아서 연결하고 어떤 래핑 토큰이 진짜인지 고민하고 또 브릿지 해킹을 걱정하는 등의 그런 번거로움을 상당히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이 폴카닷 방식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번거로움을 줄여줄 수 있겠네요. 하나의 지갑 안에서 노선 갈아타듯이 자산을 옮긴다는 비유가 확 와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용하다 보면 몇 가지 좀 궁금하거나 헷갈릴 수 있는 점들이 생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방금 설명하신 XCM하고 외부 브릿지의 차이를 좀 더 명확히 하고 싶을 수도 있고, 거래할 때마다 내야 하는 수수료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같은 실용적인 부분들이요. 아, 네, 맞아요. 사용자들이 실제로 폴카닷 생태계를 접할 때 자주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크게 3가지 정도를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폴카닷 내부 이동 XCM과 외부 블록체인 연결, 브릿지의 구분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요. 폴카닷 릴레이 체인에 연결된 패러체인들 사이의 자산 이동은 기본적으로 XCM이라는 생태계 내부 표준 통신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것은 외부의 다른 블록체인, 예를 들어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곳과 폴카닷을 연결하는 일반적인 브릿지와는 다릅니다. 아, 내부 이동과 외부 연결은 다르다. 네, 외부 브릿지는 여전히 제3자의 기술과 신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지만 XCM은 폴카닷 생태계 자체의 보안과 합의 메커니즘 위에서 작동하는 내부 통신 규약이라는 점이 핵심적인 차이예요. 물론 폴카닷도 외부 세계와 연결되는 브릿지들이 존재하지만 내부에서의 이동은 XCM이 표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거래 수수료 문제. 특히 DOT 없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불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아, 이거 중요하죠. 수수료. 그렇죠. 보통 블록체인에서는 네트워크 이용료를 해당 체인의 네이티브 토큰, 폴카닷의 경우는 DOT로 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폴카닷의 에셋허브 같은 핵심 패러체인에서는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USDC나 USDT 같은 특정 스테이블 코인을 sufficient, 충분한 자산으로 지정해 두었습니다. 서피션트 자산이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해당 체인에서는 사용자가 DOT 토큰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보유 중인 USDC나 USDT만으로도 계정을 유지하고 거래 수수료를 직접 지불하는 것이 시스템적으로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와, DOT 없어도 USDC로 수수료를 낼 수 있다고요? 네. 에셋 허브 같은 곳에서는 가능합니다. 스테이블 코인만 주로 사용하려는 분들에게는 매우 편리한 기능이죠. 다만 아직 모든 지갑이나 앱에서 이 기능이 완벽하게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다른 패러체인으로 이동하거나 특정 고급 기능을 사용할 때는 여전히 소량의 DOT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은 좀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셋째, 이더리움 환경에 익숙한 사용자를 위한 팁입니다. 만약 청취자님께서 이미 이더리움 기반의 디파이 서비스나 NFT 마켓을 이용해 보셨고 메타마스크 같은 이더리움 지갑 사용에 익숙하시다면 폴카닷 생태계 내에서도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 어떤 방법인가요? 바로 문빔이나 아스타와 같은 EVM 호환 패러체인을 이용하는 겁니다. 아, EVM 호환 체인들이요? 네. 이들 패러체인은 이더리움과 거의 동일한 개발 환경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존에 쓰던 이더리움 지갑을 그대로 연결해서 폴카닷 생태계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폴카닷이 처음이라면 이런 EVM 호환 체인에서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진입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실용적인 팁들이네요. 특히 수수료를 DOT 없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익숙한 이더리움 환경을 제공하는 패러체인이 있다는 점은 폴카닷을 처음 접하는 분들께 문턱을 좀 낮춰줄 수 있겠어요. 네, 그렇죠. 자, 오늘 폴카닷의 핵심 구조와 그것이 스테이블 코인에 왜 유리한지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이 오늘 내용을 오래 기억하실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핵심 3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의 정수,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폴카닷의 기본을 확실히 잡으시는 겁니다. 1. 릴레이 체인은 폴카닷 네트워크 전체의 보안과 최종 합의를 책임지는 강력한 중앙통제센터이다. 2. 패러체인은 결제, 금융, 게임 등 특정 목적에 맞춰 최적화된 독립 노선들로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과 확장성을 높인다. 3. XCM은 이 다양한 노선들 사이를 안전하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연결하는 공용원으로 자산과 정보의 이동을 매끄럽고 예측 가능하게 만든다. 네, 명쾌한 핵심 요약 감사합니다. 오늘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 첫 시간에는 이렇게 폴카닷의 기본 뼈대인 릴레이 체인, 패러체인, XCM에 대해 살펴보고 이것이 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디지털 현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유리한 토대가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께서 폴카닷이라는 기술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좋은 출발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EP02에서는 오늘 배운 이 구조 위에서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경로를 통해 흘러다니는지 그 구체적인 흐름 또는 레일을 함께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에셋허브에 있는 네이티브 USDC나 USDT가 XCM을 타고 어떻게 EVM 호환 체인이나 디파이 전문 체인 등으로 이동하고 거기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실제 사용 사례에 가까운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어쩌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강력한 보안 체계 아래에서 표준화된 방식으로 내부 소통, XCM을 하는 모델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서로 다른 블록체인들을 연결하기 위해 수많은 외부 브릿지들을 사용하면서 겪었던 불편함이나 잠재적 위험들과 비교했을 때 과연 장기적으로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이었습니다.